네, 채권부의 시작하겠습니다. 거시 경제 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채권 시황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 KB증권의 박준우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 금리가 급락을 했네요.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금리가 미국 주도로 급등을 하다가 11월 초부터는 또 급격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안정되면서 주가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는 이 장기금리가 반락한 배경에는 미국 국채 발행 이슈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채 발행 이슈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재무부가 11월 초에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발행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가 첫 번째로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만기를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행 규모에 관해서는 4분기에 한 7,700억 달러를 발행할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냥 적당히 비교를 해드리면 3분기보다는 소폭 낮아지는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세수가 이연됐던 부분들이 좀 예상보다 많이 걷어지면서 필요한 자금 소요액이 감소한 걸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기 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재무부가 장기물 발행은 조금 줄이고 단기물 발행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렸습니다. 기간 프리미엄이 높아질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발행을 하는 재무부 입장에서는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7, 8월부터 미국 장기금리가 급등을 할 때 저희가 그때 기간 프리미엄으로 장기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결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장기물 중심으로 기간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기물 발행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장기물 발행을 시장의 우려보다는 굉장히 낮췄고요. 단기물 중심으로 발행을 많이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물 발행이 많아질수록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면서 이번에 금리 급락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건가 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우선 내년에 재정 적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채 발행 규모는 더 줄어들기는 이제 힘든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국채 발행 규모는 큰 가운데 이번에는 일시적으로 단기물 비중을 많이 늘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재무부는 중장기물 채권을 점점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다시 한번 국채 수급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시장을 좀 안심시킨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단기물 위주로 발행량을 좀 확대를 했군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미국 경기는 견조하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혹시 이를 꺾을 만한 그런 시그널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ISM 제조업 PMI와 비농업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먼저 제조업 PMI를 보면 최근에 경기 기대가 많이 올라올 때 거론됐던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제조업 사이클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살짝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금리 하락에 큰 영향을 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입니다. 10월 비농업 고용이 15만 명으로 예상치인 18만 명을 하회했고, 이전치 발표인 9월 달도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고용만 봤을 때는 이번 달 고용 지표는 자동차 파업에 일시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파업이 이제 한 두 달째 이제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파업의 영향은 이 비농업 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10월달 데이터를 보면 고용이 제조업 부분에서 3만 5천 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인 3만 3천 명이 자동차나 그 자동차 부품 생산 섹터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파업이 조금 장기화되면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비농업 고용의 감소로 어느 정도 기록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자동차 파업이 해소가 되면 다시 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는 내년 1분기까지는 양호한 경제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는 지표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양호한 경기 전망은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좀 신경 써야 할 지표, 좌표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미국 경제가 견조한 이유를 한번 조금 긴 시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재정 정책이 굉장히 확장적으로 변했고 가계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과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는 데서 미국 경제의 견조함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유동성 현황을 보면 저희가 가계 유동성은 금융자산 중에서 예금과 MMF에 예치한 금액의 합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이미 써버린 돈도 아니고 언제든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예금과 MMF를 저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가계의 유동성 현황은 아직까지도 양호한 상태로 보입니다. 2019년 말 그러니까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 수치를 보면 소득이 높은 분들, 그러니까 소득이 상위 20% 이상인 분들은 가계 유동성 자산이 2019년 말 대비해서 한 40%가량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당연히 고소득 계층일수록 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에 예금이나 MLF 예치금액이 많은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고 또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하위소득 계층은 그럼 어떠한 유동성 환경인가를 봤을 때는 하위소득 계층, 뭐 하위 20%, 하위 20에서 40% 이런 소득 구간을 보더라도 2019년 말 대비해서 유동성이 10에서 20% 가까이 지금 늘어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직까지 침체를 걱정하거나 급격한 경기 위축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그 환경이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그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독감 예방주사 좀 맞으셨나요? 아직 안 맞았습니다. 이제 맞아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있을 때 잘 챙기라는 말 요즘에 저 좀 실감하거든요.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음 주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KB증권 박준우 연구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